이게 입만 벌리면 틀리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중개 행위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 건데요. 일단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두 개의 용어 정의에서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중개업에 보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수를 받고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개를 보면은 보수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을 때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자, 1번. 맞나요? 틀리나요? 1번? 아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2번 맞나요? 틀리나요? X. 천재네요. 합격이요. 왜냐면 여기는 중개업에는 보수가 들어있어요. 중개에는 보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해서 중개가 무조건 아닌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 아까도 봤지만 여긴 중개의 영역인데 중개 중에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할 때 그때 뭐가 돼?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수가 없어도 중개일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업으로 해야 중개업인데 업이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업이 아니다. 요것만큼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판례 내용으로서 중개업에서 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우연한 기회 여부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있다면 업이 아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연한 기회 여부로 판단합니다. 됐죠?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가 아니다. 저 두 가지는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OX가 저게 의외로 틀려. 왜? 보수를 받고야 중개업은. 그러나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닌 거야. 그러나 보수를 안 받았다도 중개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이겁니다.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특정 행위도 중개가 성립하고요. 중개업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딴 거 안 해. 딴 거 안 하고 오로지 뭐냐? 빌라의 임대만 전문으로 해요. 딴 거는 안 하고 아파트 매매 같은 것도 안 해. 토지 중개 같은 것도 안 하고 오로지 뭐만 해? 빌라의 임대. 그 얘기는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특정 중개 대상 행위.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특정 중개 대상 행위만을 업으로 한다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예? 그래도 중개업이라는 거예요. 저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저당권에 관한 문제로 나와요. 뭐요? 저당권.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행위만을 업으로 하였을 시에도 중개업이 성립한다. OX. 그게 O라는 거예요.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특정 행위의 알선만을 업으로 한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개업인가 여부를 논할 적에는 이 업의 문제를 논할 적에는 객관설, 주관설 어떤 거다? 객관설에 의하는 거요. 즉 행위 주체의 주관적 의사 여부에 따라 중개업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한다. OX. X야. 그죠? 객관적 정황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거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중개계약으로 출발해서 확인 설명을 거쳐서 거래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 이것을 우리는 중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중개계약은 중개의 출발입니다. 거래계약은 중개 완성이라고 우리 교재에는 우리 법에는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실제로 거래계약이 있게 되면은 거래가 끝난 거예요. 이제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서 쓰게 되면 거래계약서 쓰게 되면 거래가 끝난 거야. 이제부터 거래계약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서 이행의 문제를 남겨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중도금 처리를 하고요, 잔금 지불하고 이사, 물건의 인도, 그리고 등기, 이런 것들이 끝나야 비로소 이행이 끝나요. 그래야 거래가 완성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구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행 단계는 중개다 아니다. 이행 단계는 중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계약으로 중개는 어떻게 됐다?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는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어느 단계? 이행 단계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행 단계는 중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에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분명히 여기에도 관여를 해요. 이건 중개 서비스입니다. 뭐라고요? 앞에 일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일을 관여해주는 서비스로 중개냐 아니면 중개가 아니냐의 근본적인 차이점, 실익은 어디에 있냐? 여기를 지배하는 원칙은 신의성실 원칙이에요. 여기 이행 단계를 지배하는 원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는 근본적인 차이가 저겁니다. 신의성실 원칙이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냐라는 저런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요. 제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이겁니다. 중개계약하고 중개가 같으나요? 다르나요? 중개계약은 중개가 출발하는 것에 불과해서요. 중개계약은 이런 거야. 내 집 팔아주시오. 그럽시다. 그게 중개계약이야. 내 집 팔아주시오. 청약의 의사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럽시다. 승낙의 의사표시. 두 개의 방향을 달리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그걸 뭐라고 해요? 계약.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예, 법률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게
이게 곧 거래계약이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게 거래계약으로. 거래계약 전형적인 뭐요? 법률행위입니다.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입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권리 취득 의뢰인과 권리 이전 의뢰인이 되겠죠. 의뢰인 쌍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이에서 이걸로 출발해서 이걸로 끝나는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다 합친 것, 그게 뭐다? 중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의 속성, 중개의 성격은, 여기서 말하는 이 중개라는 것이 지닌 그 성격은 자, 이게 중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이라고 하는 거래의 당사자의 지위에 서는 겁니까? 아니면 가운데서 도와주는 거예요? 중개는 결코 가운데서 도와주는 행위지 주된 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는 거래와 같은 주된 행위다. 거래를 보조해주는 행위다. 중개의 특징은요, 보조적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 이전 의뢰인이나 권리 취득 의뢰인의 대리인입니까? 대리인이나 수임인의 위치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3자의 위치에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대리인의 경우는요, 법률행위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합니까?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서 합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사? 자기의 의사, 즉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행위 의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법률관계의 귀속은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인한테 이루어지는 게 대리야. 의사는 대리인 자체의 의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심부름꾼이요 아니면 자기의 의사 갖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런 대리인의 또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로 여기와 여기가 존재하고 또는 여기에 대리인과 수임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가운데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대리인, 수임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독자적 행위라는 거예요. 대리행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 다음 중개는요, 법률행위로 출발해서 법률행위로 끝나지만 중개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예? 이게 중개가 지닌 뜻입니다. 중개는 보조 독자 사실행위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 좀 보시오. 이분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세 분이 1, 2, 3 세 분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요, 제 집 3억에 팔아주시오. 제 집 3억에 팔아주시오. 제 집 3억에 팔아주시오. 세 분한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이분은요, 베테랑이요, 한 30년 중개행위를 했어요. 엄청 잘해.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 내 물건 팔아주려고요. 주변 사람들 다 끌어들이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 점심도 사주고 뭐도 하고 별 다 하셨어요. 예. 얘를 잘못 들었네요. 그래요. 그냥 이분은 합시다. 예,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분만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물건 팔아주려고 제가 이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제 물건을 팔아주려고 저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돈 많은 그 주변에 돈 많은 산부인과 의사가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한 거야. 물건 좋은 거 있으니까 사라고. 그랬더니 평소엔 이분이 그렇게 관심을 갖다가 오늘 막 뒤로 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불렀어. 오라고. 내 점심 사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점심 사면서 뭐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 물건 살짝 얘기한 거요. 그랬더니 넘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슬도 깠어. 예.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업돼가지고서 이제 된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김에 2차 가자 하고서 노래방까지 갔댔어. 그랬더니 다음날 계약하겠대. 자, 이 경우 점심 산다, 술 산다, 그리고서 노래방 간다. 중개요, 아니요? 이게 중개라는 거요. 왜 그거 사? 돈 많은 남의 와이프한테. 다 중개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심 산다, 노래방 간다, 술 마신다는 게 법률행위요, 사실행위요? 사실행위라는 거요. 중개는 법률행위로부터 출발해서 법률행위까지 끝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실적 합들의 총체적인 합, 그게 뭐다? 중개라는 거요. 그러니까 중개는 무슨 행위일 수밖에 없다? 사실행위. 하지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악착같이 틀려.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 중개계약은 사실행위이나 중개행위 자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그걸 왜 틀려? 여러분들 이게 틀리는 문제예요? 아니면 반드시 맞춰야 될 거요? 반드시 맞춰야 될 얘기입니다. 정리합시다. 중개는 보조적, 독자적 사실행위이다. 기억해 주세요. 중개는 뭐라고요? 이걸 기억하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또 이걸 기억해. 중개계약이 사실행위라고 그랬고. 중개계약이 중개야? 중개계약은 중개의 뭐일 뿐이야? 출발선일 뿐이요.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요. 거래계약도 법률행위야. 그러나 중개 자체는, 중개행위 자체는 보조적, 독자적 사실행위입니다. 안 틀리고 맞출 수 있겠죠? 문제집 갖고 와봐. 문제 거기에 다 있을 거요. 그 다음.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이지 상사중개가 아닙니다라는 게 성격입니다. 중개 성격은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중개가 민사냐 상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는 중개 대상이 민사냐 상사냐의 문제지 중개가 민사냐 상사냐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요. 중개가 아니고 뭐가? 여러분들 중개 대상이 뭐였어? 아까 자 얘기 다시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소유권의 매매를 중개를 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것은 아파트를 중개한 걸까요? 권리인 소유권을 중개한 걸까요? 행위인 매매를 중개한 걸까요? 감사합니다. 용어 정의 보세요. 중개라면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다. 알선이 중개예요. 그겁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답니까? 무엇을 알선한다? 행위를 알선한다. 매매를 알선해요. 그래요. 즉 중개의 대상은요. 권리, 행위, 그리고 물건 중에서 행위였던 거예요. 그 행위가 중개의 대상인 그 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라는 이건데
그건 민법에 나온다, 상법에 나온다. 상법에 나오는 것을 중개했다면 박기인 교수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상법을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상법을 강의하고 계셔? 민법을 강의하고 계셔? 왜? 뭘 중개하니까? 상법의 행위를 중개해? 아니면 민법의 행위를 중개해? 민법의 행위를 중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중개인 거예요. 중개 대상이 무엇인가로 중개 대상은 민법상 물권행위, 채권행위예요. 이 민법상의 물권행위,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중개는 무슨 중개? 민사중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는 중개 자체는 중개가 무엇인가를 논할 때 중개 자체는 절대로 상행이지 민사행위가 아니에요. 중개 자체는 상행입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공짜로 한다 아니면 돈 받고 한다? 돈 받고 합니다. 상행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다 하면 틀려. 무슨 중개? 민사중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에 관한 문제를 논할 때 여러분들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중개는 이 법이 제일 큰 법이라서 이 법에서 논한다 그랬죠. 근데 이 법에서 없으면 어느 걸로 가냐면 상법으로 가고 상법이 없으면 민법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중개에 관한 문제는요, 상법에 관한 상사중개 규정을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상사중개 규정을 준용 안 하고 민법으로 건너뛰는데 민법엔 중개가 없어.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무슨 규정을?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넘어가. 결코 상사중개 규정을 준용한다, 안 한다? 왜? 부동산 중개는 무슨 중개이기 때문에? 민사중개지 상사중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시오. 자, 이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혼인중개,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 혼인중개. 혼인은 민법에 있는 거야, 상법에 있는 거야? 민법에 있는 걸 중개하니까 무슨 중개? 그게 민사중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중개하게 되면, 즉 중매하게 되면 반드시 공짜야 아니면 돈 받고도 해? 여러분들 여기 버스에는 이런 거 안 적혀 있나요? 이거 안 적혀 있나요? 예? 얘가 뭐 하는데요? 예? 혼인알선업체 아니야. 우리 저기 젊은 아가씨들은 잘 알잖아. 그죠? 이거 50만 원 내면 아마 8번인가 해줄 거예요. 그죠? 아니야? 몰라? 그래요. 뭐, 이게, 그래. 돈 받고 해요. 그래도 무슨 중개? 민사중개예요. 부동산 중개는 혼인중개와 함께 민사중개이다. 그래서 상사중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시험 문제야. 됐어요?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인데요. 민사중개는요, 지시중개와 참여중개로 나뉘어져요. 지시중개는요, 전시중개도 지시중개의 일종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저거 이게 지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분이 와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딱 내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500평짜리 땅 하나만 나한테 소개해 주면은 내가 당신한테 50만 원 주겠어 그러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땅을 거래를 해달래 아니면 소개만 해달래? 그러면 여러분들 소개해주고 돈 받을래? 돈 받고 소개해줄래? 예? 그죠? 기껏 소개해줬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어떡해? 돈부터 받고 소개해줄 수 있어요. 그게 지시중개야. 여러분들 참여중개는 돈 먼저 받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있어야 돈을 받는 거야? 참여중개는 이게 있어야 돈을 받는 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여기는요. 중개일, 그쭉 1년의 중개일들 갖다가 여기는 담보 참여를 해서 해요. 그런데
지시중개는 뭐냐면 아까처럼 100만 원 줄 테니까 여기서 땅 소개해달라 그러면은 100만 원 받고 저분 전화번호 뭐 하고 가르쳐주면 그걸로 끝이는 거야. 그게 무슨 중개? 그거 중개다 아니다. 대법원 판례예요. 지시중개, 전시중개도 중개의 일종이다. 그 얘기는 지시중개, 전시중개는 의뢰인 쌍방이 존재하나요? 의뢰인 일방밖에 없나요? 그래서 의뢰인 쌍방이 존재해야 한다. 중개가 성립하려면 의뢰인 쌍방이 존재해야 된다. OX. X야. 여기는 의뢰인 일방밖에 없어요. 그 대법원 판례 얘기야. 그럼 전시중개는 뭐냐?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는 지시중개 유형이에요. 근데 물건을 팔아달라고 할 때는 전시중개 유형이에요. 이게 십자로 안 보이나요? 예, 이런 거요. 빌라를 내가 요 앞에다가 빌라를 지었는데 이게 빌라 팜프렛이요. 당신 중개사무소 여기 간판에다가 여기 그 저기에다가 창문에다가 이거 일주일만 걸어주시오. 공짜로 돈 받고. 걸어주시오. 그게 뭐야? 그 전시중개예요. 얘도 중개다 아니다. 중개이기 때문에 지시중개와 전시중개를 할 적에는 이때는 사업자 등록을 다 따로 내야 된다 아니면은 참여중개에 대한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 가능하다는 거야. 왜? 얘도 뭐니까? 중개의 일환이니까요. 지시중개와 전시중개의 가장 근본적인 건 수수료에 대해서 차이가 나요. 전시중개는, 참여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비로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지시중개의 경우는 중개 의뢰가 있을 때 이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지시중개도 중개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개는 의뢰인 쌍방을 요한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맞다 틀리다 X라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 참여중개인데 참여중개는요 쌍방적 중개 유형, 일방적 중개 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쌍방적 중개라고 하는 건요. 이런 것으로 우리나라의 중개는 참여중개 유형이지만 대체로 일방적 중개 유형이에요. 어떤 중개요? 수수료는 있어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별도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잘못했네요 했던 게 저 얘기야. 아까 이거 1번, 2번, 3번 세 분이 계셨다 그랬죠? 예. 자, 제가요, 내 집 3억에 팔아주시오, 제 집 3억에 팔아주시오, 제 집 3억에 세 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저분은 무진장 열심히 내 걸 팔아주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요, 저분은 뭐냐면요, 아주 신세대야. 중개 유형이 뭐냐면요, 저기 이 네트워크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다가 저 DM 발송하거나 아니면은 저 메일 발송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 물건을 중개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분은요, 죄송하지만 초짜야.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물건 받아놓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앉아서 고수돈만 쳤어. 인터넷으로. 그런데 손님이 쑥 들어온 거야, 이분한테. 이 아가씨가. 손님으로 들어와서 방 있냐고, 집 있냐고 하는데 또 말하는 게 딱 내가 내는 물건하고 맞아.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공교롭게 내가 5분 거리에 있었어. 그래서 찾아갔더니 5분 만에 얘기가 돼서 거래계약서 썼어, 이분이. 세 분 중에서 누가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되나요? 1번, 2번, 3번. 3번 한 게 뭐 있어?
1번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많이 하셨잖아. 술도 사주고 노래방도 끌고 가고 제일 많이 하셨잖아. 누가 받는다? 그래요. 수수료라는 권리는 있으나 별도의 의무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중개 유형입니다. 일방적 중개 유형이에요. 그런데 쌍방적 중개는 수수료라는 권리에 추반해서 의무까지 존재하는 것으로서요. 쌍방적 중개 유형도 우리 법에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중개는 중개계약이 출발이라 했어요. 근데 중개계약의 출발을 일반 중개계약으로 출발하게 되면 일방적 중개가 되는 것이고요. 출발을 전속 중개계약으로 출발하면 쌍방적 중개예요. 아까 제가 1분, 2번, 3번 세 분한테 물건을 다 내놨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 중개계약이죠. 근데 전속 중개계약은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으로서요. 전속 중개계약으로 중개를 출발하게 되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앉아서 수수료 받는 게 아닙니다. 일단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개가 이루어졌을 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있다 아니면 수수료 받으려고 애써야 된다. 전속 중개계약으로 중개를 출발하면 쌍방적 중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시적 측면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겁니다. 중개라고 하는 이 행위, 이 중개 행위는요. 보조적, 독자적 사실행위로서요. 우리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민사중개이지 상사중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사중개 중에서 참여중개 유형만이 중개인 것이 아니라 의뢰인 일방이 존재하는 지시중개 유형도 중개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중개 중에서 쌍방적 중개와 일방적 중개 유형을 우리 법은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쌍방적 중개, 전속 중개계약으로 출발하면 쌍방적 중개가 되고요. 일반 중개계약으로 출발하는 일방적 중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라는 것이 중개를 보는 모든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 45페이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들 51페이지까지 적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요. 저랑 같이 용어 정의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가 논했어요. 자, 여러분들 11, 12월에 할 때보다는 양이 어떻소?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진도는 또 훨씬 빨라요.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뭐요? 교재 54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요,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냐? 국토장에 대한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땐 국토장이고 어느 땐 위원장인가.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요, 개척사유, 그리고 기피, 회피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 구별해 주셔야 돼요. 개척사유, 기피, 회피. 이것을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특정한 이야기로서 이제 간사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야기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에는요, 얘가 그 공인중개사 제도의 한 부분이었어요. 이러던 것이 이제는 공인중개사법 3-2로 이게 총칙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한 문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교재 54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요, 거기 양괄호 1번을 보시면은요, 공인중개사 정책지무위원회 설치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 줄 치세요. 그 다음에 국토부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줄 쳐주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각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자 들어가면 틀려요. 심의하기 위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회를 협회라고 이야기해요. 협회요, 국토부요? 국토부입니다. 협회에 두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특히 둔다로 나와. 둔다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 둘 수 있다 입니다. 뭐에 둔다? 둘 수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 심의사항이 있죠? 심의사항이 과거에는 시험에 관한 것만 심의했어요. 과거엔 뭐만 심의했다고요? 시험만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험 외의 것도 심의를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에 첫 번째 거에 자격에 관한 문제 할 때 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오. 두 번째로 중개업 육성에 관한 문제라고 돼 있죠? 업에다 동그라미 하시오. 중개업에 관한 거야. 세 번째로 중개 보수에 관한 거죠? 그죠? 보에다가 동그라미 하시오. 네 번째로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문제죠? 그죠? 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오. 네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요새 같을 때 자기 직업이 있으면은 진짜 보배 가진 거요. 청년 실업 얼마나 심각하오. 얼마나 이뻐. 우리 저 막내들 저기 이렇게 이 막내들이요. 시험 합격하면은 우리 나이 되면 진짜 몇백억 굴리지 않겠소 여기. 부러워요. 저 나이 그냥 다 보낸 거. 그래요. 자, 자격시험에 관한 문제, 중개업에 관한 문제,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문제, 이러한 공인중개사법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자업 보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할 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요. 자, 심의 내용 중에서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뭐만 시도지사가 이에 따르면 돼? 자격 취득에 관한 문제를 정했을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원래 중개업에 관한 거는 이건 등록관청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도 등록관청이야. 그러나 자격과 업무 중개보수에 관한 건 이건 시도야.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문제와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를 정했을 시에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OX. 얘는 없다는 거요.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 없어. 오로지 뭐 하나만 이야기야.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것은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는 시도지사가 따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반란이 일으켰댔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개수수료에 관한 걸 내려보내줬는데 경기도에서 안 따랐댔어요. 안 따라도 된다 안 된다? 되거든. 뭐만 따라야 돼? 자격 취득에 관한 문제만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거기 심의위원회 이제 구성이 있죠. 여러분들, 위원장은요, 국토부 제1차관이 돼요. 누가 돼요? 예,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요, 국토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이,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OX. X라는 거요. 위원장에 관한 건 공인중개사 법에서 아예 못 받고 있어.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야. 법에 의해서 임명 줬어요.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OX. 누구만? 위원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요, 여러분들 1번 보세요. 54페이지 맨 끝에 1번. 위원장 제1차관이 된다. 법에 써 있어. 그 다음에 위원. 누가 임명 위촉이요? 예? 국토장.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OX. 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OX. 예?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해요. 위원장 아닙니다. 됐어요? 그 다음 위원회 자격입니다. 뭐가 적혀있나요? 위원회 자격 그 박스 안에 있는데요. 위원회 자격은요, 칠판을 보십시오. 일단 공무원 중에서는요, 국토부는 4급 이상이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통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면은요, 이건 3급 이상 공무원들이에요, 보통은. 근데 첫 번째 공무원은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거야. 대학교 교수들. 근데 교수가 다른 데는 전임 강사인데 여기는 부교수 이상이요. 전임 강사랑 틀려. 뭐 이상? 예. 세 번째로는요, 이런 사람들이야. 세 번째로는요, 변호사. 그 다음, 공인, 회계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를 보십시오. 협회나 시험, 수탁기관, 그리고 비영리 사회단체, 추천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는 몇 급? 4급. 그 다음에 대학교로는 누구요? 부교수 이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나 여기는 무슨 사람이요? 그런데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는 추천한 사람, 재직하는 사람. 여긴 추천자라고 나오면 X야. 여기는 무슨 자요? 자, 여러분들 거기요.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4번 뭐라고 돼 있어요? 추천 오세요. 끝에 가서 추천. 5번 끝에 가서 줄 치세요. 추천. 6번 끝에 가서 줄 치세요. 추천. 7번 끝에 가서 줄 치세요. 추천이요, 재직이요. 그리고 별표하세요. 거기는 재직하는 자지 추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위원은요, 여러분들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1인 이내요. 근데 위원만 아니면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1인 이내로 7명, 8명, 9명, 10명, 11명 중에 하나야. 그래서 자격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임명위촉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위원장은 당연히 누가 되고? 제1차관이 되고.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아닌 자의 임기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거 떠나면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끝인데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해요. 몇 년을 원칙이요? 그런데 보고를 할 적에 그때는 새로 된 날로부터 2년이다 아니면 잔여기간이다. 잔여기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55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찾으셨나요? 그 다음 절 좀 보시오. 자, 이제 요 문제인데요. 재촉사유의 문제인데 이건 이런 거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어에다가 뭐 하나 더 붙이는 거나요? 해당 안건과 인적, 물적으로 얽혀 있다면은 재촉 사유가 있는 거예요. 위원이 해당 안건과 뭐가 있어요? 인적, 물적. 인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자기가 본인이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 발의한 자야. 또는 본인 와이프가 그거 한 사람이야. 아니면 자기네 친족이 그걸 했어. 아니면 그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뭐 물적으로, 즉 뭐냐면 용역을 해봤다거나 아니면 그 감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 감정평가를 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대리인으로 일했거나 이런 인적 물적으로다가 얽혀있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거 심의하는데 자기도 거수하고 자기도 손들어야 돼 아니면 거의 빠져야 돼. 그게 재촉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촉사유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빠져야 돼. 스스로 알아서 빠지는 게 뭐야? 스스로 알아서 빠지는 게 회피요. 뭐요? 스스로 알아서 빠지는 게 뭐라고요? 회피. 그런데 기피는 뭐냐? 그 안건을 낸 사람이 쟤는 못 믿겠다. 위원 중에 저놈은 이제 나랑 사이가 안 좋아. 아니면 저놈은 내 말에 무조건 반대해. 쟤는 좀 못 믿겠다. 하는 애 좀 빼달라는 거예요. 쟤는 좀 빼달라. 그건 뭐요? 기피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느 때 기피고 어느 때 회피인지 우리는 헷갈리잖아. 기피는요, 여러분들 이런 게 들어있어. 기대하기 어려울 때 기자가 또 들어가 있어. 하여간 기가 2개 겹쳐야 돼. 뭐가 2개요? 기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55페이지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뭐하기 어려울 때? 기대하기 할 때 기에다 동그라미 해. 시험 문제에 기자가 나와. 뭐하기 어려워? 기대가 나왔어. 기대가. 그러면 뒤에 무슨 신청? 기피 신청의 기에 동그라미에. 그러니까 기는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2개야. 그 다음에 스스로 얘기, 숫자 2개가 나오면 뭐가 와야 돼? 돌고 돌아, 회피. 그 밑에 봐요. 위원 본인이 재촉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빠져. 그거 들어가면 뭐야? 회피. 돌고 돌아. 회피. 됐습니까? 다시요. 자,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럼 뭐야? 스스로 알아서 빠져. 재촉사유가 있을 때 스스로 그건 회피야. 그럼 재촉사유는 뭐냐? 위에 봐요. 1번.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배우자, 본인,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2번 보면 친족이었던 자. 3번
증언, 진술, 지문, 뭐, 그 다음에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그죠? 물적으로, 감정, 이런 거. 그죠? 4번, 대리인이었던 자. 인적, 물적으로 얽혀있으면 무슨 사유? 재척사유. 재척사유가 있을 때 스스로 빠지는 건 뭐라고? 회피. 근데 재는 빼주시오 하는 건 뭐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때 얘기가 나오면 뭐요? 기피. 참. 됐습니까? 예, 그 다음 5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예, 그러면은 회피 사유가 있는 사람이 회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피하지 않으면 거기 보세요. 4번 꼭대기입니다. 맨 꼭대기. 회피하지 않으면은 해당 위원을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누가? 국토장. 왜? 여러분들 아까 봤지만 위원은 누가 임명위촉했어? 그렇기 때문에 임명위촉한 사람이 해촉하는 거야. 근데 거기 해임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해촉과 해임이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해임된다면 어떻게 돼? 완전 모가지 잘리는 거야. 근데 여기 해촉은 모가지 잘리는 거야? 위원회에서만 물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해임이 아니야. 해임이면 큰일 나. 예, 저 해임이 아니라 모르다? 해촉할 수 있다. 해촉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7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요. 여러분들 3번 보시면 7일 전까지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연락이 가야 돼. 근데 연락은 위원장과 위원 다 한다? 아니면 위원장만 연락할 수 있다? 읽어보시오. 누구는? 위원장은 며칠 이내? 7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긴급을 요하거나 그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몇 날, 언제까지? 전날, 7일과 전날 줄쳐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면 10일로 나와. 됐어요? 그 다음에 간사를 보세요. 사무 처리를 위해서요. 간사 한 명을 두는데 간사는 누가 임명하오? 국토장, 위원장. 위원장이 임명한다야. 왜? 간사는 위원이야, 아니야? 간사는 위원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따까리야. 따까리로 간사를 두는데 그 누구 중에서 두냐? 국토부 공무원 중에서 두는 거야. 이거 4급 공무원이야? 아니면 한 9급쯤 돼? 따까리 두는 거야. 이게 따까리. 그러니까 누가 임명한다? 위원장. 위원장이면 센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차관이야, 차관. 제1차관. 그거 굉장히 센 거요. 그죠? 그래요. 국토부 제1차관이. 그래요.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그 정도면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고개 들어보시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회 숫자는 몇 명에서 몇 명? 7인에서 11인. 그 다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문제로서요. 소비자단체 추천자 재직증인자. 그거 하나만큼은 재직증인자야. 추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민간단체 추천자의 문제인데 그때는 민간단체지만 재직증인자로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적 물적으로 얽혀있는 사유, 그걸 뭐라고 한다? 재척사유라고 그래. 재척사유가 있을 때 스스로 빠지는 거, 그건 뭐야? 그 다음에 쟤는 좀 빼주시오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빼는 거. 기대하기 어려운 자. 그거 뭐야? 기피 신청이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회의는 며칠 전까지? 그래요. 긴급을 요할 적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천재네요. 이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올 텐데. 자,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고생했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